네, 언제부터 하고 비교가 제일 중요한데요. 대개 한 1850년대 기준으로 많이 얘기해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1도 정도 올랐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0.8도 또는 뭐 1.2도 그런 정도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요. 그렇게 보면 뭐 거의 한 200년 좀 안 됐지만 사실은 최근에 온도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정도에 한 0.2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 1.5도, 산업혁명 이후의 온도하고 비교해서 1.5도 정도를 넘어갈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1.5도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. 그것은 파리 협약에서 목표를 삼았던 게 산업혁명 이후의 온도에 비해서 2도 이상 올라가는 것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. 2018년에 10월 달에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.5도 특별보고서는 2도까지는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. 1.5도 이내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런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2006년, 7년경에 미국의 기후변화나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 스턴 경이 써놓은 책을 보면 거기에 온도 상승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건지 그런 걸 예측을 해놓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길 보면 1도가 상승을 하면 되게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한 10% 정도 멸종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. 2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특히 열대지방에서 농작물이 전혀 될 수가 없어서 너무 뜨거워져서,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이 아주 엉망이 되고 농업 생산량이 정말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고,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이런 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인구가 되게 최대로 보면 한 600만 명 정도까지 될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조금 더 과학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,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 또 합의,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1.5도 특별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,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, 또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들, 이런 것들이 1.5도만 올랐을 때랑 2도까지 올랐을 때랑 이게 피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0.5도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했는데, 그 0.5도 때문에 실제로 한 2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에 의한 피해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2도가 올랐을 때가 1.5도 올랐을 때보다 그 생물의 그 서식 면적이 줄어드는, 동식물의 서식, 그러니까 특히 식물이겠죠. 식물의 서식 면적이 한 2배 정도 더 줄어드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나 북극의 얼음들 이렇게 녹는 것들 때문에 이게 녹았다 다시 좀 얼었다 이렇게 하는 게 반복되는데, 2도가 됐을 때는 무려 10년에 한 번 정도는 북극에 있는 얼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녹아버리는 일이 생기는데, 0.5도만 낮추면 한 1.5도 정도로 유지하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정도 녹을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여건이 개선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0.5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동식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. 이제 많이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닷속에 화려하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산호 있잖아요. 산호가 2도가 상승하면 거의 전 세계에 있는 99%의 산호가 사라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. 그런데 1.5도만 오르면 99%까지는 아니지만 한 70%에서 90% 정도로 이렇게 소멸되는 양이, 또 비율이 굉장히 줄어드는, 그러니까 0.5도지만 우리 생활 또 생태계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.